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연 3.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2월 이후 9회 연속 동결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소형 모듈 원전을 포함한 차세대 원전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관련 연구에 4조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는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어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신호 박수연입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국내 반도체에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대형 반도체 종목의 상승장을 이끌었는데요.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SK하이닉스는 최근 1년 중 가장 높은 주가로 장을 마쳤습니다. 반도체가 내일도 강세를 이어가게 될지,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을 좀 담아봐야 할까 고민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와 1시간 함께 하시면서 꼼꼼한 투자 전략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목요일 신들의 매매 신호는 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네, 목요일 신들의 매매 신호는 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요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앵커님께서 조금 전에 언급하셨듯이 시장에 이제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이제 시장을 이끄는 그런 흐름인데,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가 강하게 상승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입니다. 우리는 반도체 강국이니까요. 하지만 반도체 하나의 섹터만으로는 우리 시장의 부양을 이끌 수는 없을 겁니다. 반도체 또는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섹터들이 번갈아 가면서 상승을 해야만 지수가 상승 탄력을 받고 또 종목들로 힘을 받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너무 한쪽에 기울어진 그런 치우친 그 섹터에 머물고 계지 마시고 다양한 섹터에도 한번 접근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시장은 여전히 목마르다, 상승에 목마르다라는 것을 주안점 두고 시장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사무엘 전문가님이 나와주시는 목요일마다 이 스튜디오 안에는 고수의 향기가 굉장히 가득 차는데요. 그런 만큼 오늘도 히든 종목 하나씩 또 담아보도록 하고요.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투자 강의 속에서도 좋은 종목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투방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꾹 누르신 다음에 입장 코드는 7770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이 방법이 잘 안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0082번으로 전문가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들어오시게 된다면 전문가님께서 또 준비해 주신 투자 강의에 대한 이 매매 기법 자료집도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시장의 상승에 좀 목말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현재 시장 상황을 좀 냉정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시장 코스피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스피 기술적인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2,683포인트까지 갔던 지수가 이 상황에서 지금 정체를 보이고 있죠. 2,700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정체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두 개의 추세선, 상승 추세선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어보면 세 번째 봉우리 만나죠. 앵커님, 이걸 제가 뭐라고 부릅니까? 삼봉. 예, 삼봉이라고 하죠. 네. 삼봉. 저항을 잡는 기준 7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7가지 기준은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중장기 이평선, 일목균형표, 자릿수, 매물대, 피보나치, 쌍봉, 삼봉이죠. 이 저항을 잡는 기준입니다. 주식도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가 이제 삼봉을 만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정체를 보이고 있죠.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한번 뺐다가 여기 돌파하는 이런 경우의 수를 따져볼 수 있고, 아니면 여기서 정체를 보이지만 조금씩 나아가는 모습, 이런 형태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는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좀 조정을 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을 염두하며 대응을 해야 되고,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을 보게 되면 코스닥은 코스피와 좀 다르죠. 코스피는 같은 선상에서의 삼봉 자리를 만나고 있다면 코스닥은 이렇게 두 개의 고점 추세를 연결했을 때 약간의 공간이 있습니다. 여력이 좀 있죠. 그러니까 봉우리의 형성 모습이 좀 다릅니다. 코스피는 먼저 상승을 해서 코스닥이 상승해 주기를 기다려주는 그런 모습, 정체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약간의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죠. 이것은 이제 주봉을 볼 때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주봉을 봤을 때 어떤 게 보이냐면 저 위쪽에 보이는 게 앵커님 뭐죠? 구름대요. 구름대죠. 클라우드니요. 클라우드죠. 네. 그러니까 클라우드 상단까지 조금 여력이 있어요. 거기가 880포인트 그런 부근이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삼봉을 만나는 자리와 주봉에서 클라우드 상단이 좀 일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다. 하지만 클라우드 상단에 왔을 때는 좀 조심스럽긴 하겠죠.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코스닥이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있다라는 것, 이것을 참고해야 되죠. 다만 단기적으로는 상승하더라도 조정도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유념을 해야 됩니다. 원달러 환율도 같이 봐야 되는데요. 원달러 환율 주봉입니다. 주봉에서 제가 아래에서의 이렇게 3중 바닥을 잡는 이런 선 하나 그어드렸고, 그리고 고점에서 내려오는 선 계속 그어드리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삼각 수렴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은 아래쪽을 터치하면서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증시가 편하게 상승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위쪽을 터치해서 올린다라고 한다면 우리 증시는 좀 조정을 보이겠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현재 고점 징후가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돌파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시장이 좀 조정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국 시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은 여전하게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다우존스 지수의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게 되면 계속적인 상승이고 추세를 이렇게 추세선을 연결해도 여전히 상승 추세를 볼 수 있고, 후행스팬도 마찬가지입니다. 후행스팬에 연결하는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후행스팬도 방향성이니까요. 다우존스 지수 또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S&P 500도 후행스팬을 봤을 때 좀 더 상승의 여력이 있다. 그런데 나스닥은 현재 캔들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후행스팬이. 그런데 이 캔들을 넘어서게 되면 나스닥도 상승의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데 다우존스 지수나 S&P 500과 다르게 전 고점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 고점을 넘어설 시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우리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나스닥이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도 훈풍이 계속 불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특히 반도체가 연일 상승하면서 우리 증시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데, 반도체 지수만 봤을 때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봤을 때도 좀 상승이 여러 번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그어드리는 이 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죠. 이것을 유념하면서 대응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있지만 그러나 조정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국 시장이나 우리 증시나 유념하면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황 점검 받아봤는데요. 매일매일 이렇게 좀 큰 숲을 보면서 안전하게 좀 공략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매일매일 시황 브리핑을 해드리고 또 요약을 해드리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져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시고 입장 코드는 7770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이 방법이 잘 안 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오사무엘 전문가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셔서 오늘장부터 그리고 내일장 어떻게 좀 이어가게 될지 이 부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테마가 내일장에서도 힘을 또 내줄 수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인간지능에 가까운 범용인공지능 개발을 본격화하기로 하면서 관련주가 움직였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AGI 반도체를 개발할 특별 연구 조직 AGI 컴퓨팅 랩을 최근 신설한 건데요. AGI는 하나의 특정 분야에서 단일 작업을 수행하는 기존 AI와 달리 특정 분야를 넘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학습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차세대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그러면 범용인공지능 AGI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NCN이고요. 오늘 장에서 29.97%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LG랜드고요. 15.61%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네, 오늘 장 테마는 AGI입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요, NCN이고요. 상한가 풀리지 않은 채 장을 마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향후 매매 시그널 그러면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이 종목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상한가를 시연했는데요. 네. NCN이 오늘 상한가를 시연한 것은 바로 AGI 테마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은 AI죠.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라 그러는데 그 사이에 G가 들어갔습니다. G가 들어간 것은 General이라 그래서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동작을 수행하는 겁니다. 인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인간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바로 그런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는 것이죠. 삼성전자도 이 부분을 유념하면서 인간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AGI 반도체 칩을 개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NCN이 바로 그런 AGI 관련 종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자, NCN은 영상 보안 시장 멀티미디어 반도체를 제조하는 그런 기업인데 자회사 넥스트 칩을 통해서 인공지능 반도체,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이런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로모픽 기반 원천 기술 정부 과제를 수행했다는 그런 이력이 부각되면서 오늘 상한가를 시연한 것입니다. 그 NCN이 상한가를 시연했으니까 더 오를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데 제가 사자성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죠, 앵커님? 누자답벗. 예, 누자답벗이죠. 네. 누자답벗, 그것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겁니다. 근데 누울 자리가 좀 많다 그러면 제가 매수를 들었겠죠. 근데 누울 자리가 너무 공간이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매도를 들었습니다. 일봉 상황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주봉에서 보게 되면 바로 이겁니다. 주봉에서 보게 되면 클라우드가 가까이 왔죠. 클라우드가 가까이 있고 그 위로 본다 해도 120주선이나 저항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이런 저항들이 좀 더 위에 있었으면 제가 매수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좀 여유 있게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지난주는 암호화폐 관련해서 우리기술투자와 위지트에 대해서 제가 둘 다 매도 편말을 들었죠. 그 이후로 주가가 더 하락을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누울 자리 공간이 너무 많지 않으면 하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시연했다 하더라도 누자답벗 기준에 의하면 상승 공간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매도 편말을 들었고 그리고 NCN에 대해서 한 가지 여러분께 참고 삼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재무 구조가 이렇습니다. 영업 손실이 계속되고 있죠. 5년 연속 손실이에요. 이렇게 되면 물론 관리 종목 편입하지 않느냐 또는 상장 폐지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연간 이게 연결 기준입니다. 연결 기준. 근데 별도 기준으로 볼 필요성이 있죠. 별도를 딱 눌러보면 보면 좀 다르죠. 흑자 기조가 3년 동안 이어졌고 2022년도 영업 손실이었어요. 그러니까 별도 NCN 자체만 보게 되면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연결을 했더니 자회사들을 연결했을 때의 이런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연결했을 때의 결과만 보고 낙담하거나 조심하거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별도 기준으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패에 대한 염려는 좀 접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누자답벗 기준으로서는 좀 조심하자.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내일 시장 상황에서 갭상승할 때 잘 대응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NCN은 매도로 시그널 받아봤는데요. 항상 누울 자리가 충분한지, 즉 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자리가 충분한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매매를 진행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종목 외에도 정말 여유가 많은 이런 종목들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잠시 후에 투자 강의 꼭 놓치지 말고 들어주시고요. 계속해서 세세한 전략까지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고 나서 입장 코드는 7770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오사무엘 전문가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들어오시면 자료집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들어오셔서 잠깐 있다가 빨리 좀 이 자료집 받고 싶습니다라고 문제도 맞춰주시고 자료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에이징랜드고요. 오늘 장에서 15.61%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 시그널 들어주실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이 종목도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누울 자리가 좀 여유가 없나요? 네, 누울 자리뿐만 아니라 네. 제가 주식을 발굴하는 기준에서 내세우는 7가지가 있죠. 네. 스시인데 뭐죠? 제재수 기기 스시. 맞습니다. 제재수, 기기, 스시. 재무, 재료, 수급이거든요. 에이즐랜드 역시 NCN처럼 반도체 설계 또 디자인하는 그런 기업이고 또 디퍼아이와 뉴로모픽 반도체 모듈 그리고 칩 개발했다는 이런 부분이 부각된 겁니다. AGI 관련주입니다. 범용 인공지능 관련 종목인데 에이즐랜드는 11월에 상장을 해서 한 4개월 정도 된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매도 편말을 든 것은 제재수, 수급 부분에서 조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자, 수급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거든요. 개인들이 주도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매수한 흔적들을 보게 되면 이제 이 기업의 에이징랜드의 지금 매수가 개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려 141억. 한 달 동안 개인이 141억을 매수했어요. 물론 외국인도 사고 또 기관직의 보험이나 투신도 매수한 흔적들이 있습니다만 개인들의 매수세로는 주식을 부양하기가 어렵죠. 계속 끌고 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승 공간을 봤을 때도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쌍봉의 기준, 쌍봉. 제가 저항을 잡는 7가지 기준에서 쌍봉과 삼봉을 조심하자고 말씀드리는데 쌍봉이라는 이런 봉우리를 조심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식을 매수할 때는 누울 자리, 누울 공간을 보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누울 공간이 너무 적다 그러면 조심해야 되고 누울 공간이 많다 그러면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죠. 그런데 누자다벗이라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기준은 항상 염두해야 될 것은 제재수 기기 스시입니다. 자, 제재수 기기 스시에 대한 것은 제가 777 매매 전략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에이징랜드도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는데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매력적인 종목을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매력적인 종목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혼자서 찾지 마시고요. 바로 또 정답을 알려드리는 우리 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를 누르신 다음에 입장 코드는 7770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오사무엘 전문가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개별주도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오사무엘 전문가가 지목하는 강세주는 수소 충전 인프라 사업 고도화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기업 현대로템입니다. 전일 국회 기획조정위원회가 경제소위원회를 열고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기존 10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방산 수출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감에 현대로템의 주가가 15.58%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개별주로는 현대로템을 뽑아 주셨습니다. 15% 넘는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전문가님, 현대로템을 개별주로 뽑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예, 현대로템은 누구나 많이 아는 종목이죠. 철도 관련된 그런 종목인데요. 경전철, 고속전철 관련된 종목이에요. 현대로템은 제가 777 매매 전략에서 안내드릴 때 히든 종목으로 들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현대로템은 이제 수출입은행법, 수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방산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오늘 많이 올랐던 것입니다. 무거운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올랐어요. 근데 오른 상황에서 누자다벗, 누울 자리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현대로템을 히든 종목으로 안내드렸던 것은 바로 여기였죠. 이렇게 아래에 있을 때
채널 하단에 있을 때 이런 패턴이 좋은 거죠. 고점 징후가 있을 때 사는 것보다 이렇게 바닥에 있으면서 수급이 좋은 거. 제가 히든종으로 드렸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수급이죠. 수급.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매수했잖아요. 최근 한 달만 해도 거의 외국인은 1,000억 정도, 기관도 920억, 거의 1,000억 가까이. 외국인과 기관이 바로 2,000억 정도의 매수를 한 겁니다. 불과 한 달 동안에요. 기가 막히죠. 이런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부양되는데, 자, 일봉을 보게 되면요. 구름층이 이렇게 있어요. 1차 구름층이 있고 2차 구름층이 있고 3차 구름층 이렇게 있습니다. 이 3차 구름층 이렇게 톡 튀어나온 걸 제가 뭐라고 부르거든요. 네. 앵커님 아실 거예요. 톡 튀어나온 거. 갑룰이 아니라 금룰. 톡 튀어나온 거를 이제 뾰족이라고 그러죠. 아, 맞아요. 뾰족. 뾰족. 네. 뾰족 톡 튀어나온 거. 네.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해 보자고요. 이 뾰족 튀어나온 것은 과거에 거래가 된 흔적인데 이렇게 위쪽으로 계속 치고 갔던 이런 것들이에요. 툭 튀어나온 것들, 이런 것들, 윗골이 달았던 흔적들, 그런 것들이 바로 뾰족 저항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이 지금 향하고자 하는 방향을 보게 되면 바로 저 위까지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저기까지 도달했을 때, 그러니까 상승 여력이 있다. 이게 바로 누자 답봇이죠. 누울 공간이 있는 겁니다. 제가 표시한 자리까지예요. 혹시 현대로템을 보유하신 분들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현대로템은 제재수, 기기, 스시에 부합하는 바로 그 종목이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제재수 기기스시에 부합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이 종목 나도 공략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세세한 전략까지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을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추후의 전략도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상단에 뜹니다. 링크 꾹 누르신 다음에 입장 코드는 7770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오사무엘 전문가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셔서 자료집도 바로 또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자 강의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강의를 준비해 주셨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안에 또 좋은 종목들이 또 숨어져 있잖아요. 네, 오늘 또 주식 매매 777 전략 네.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에 대한 업데이트겠습니까? 당연히 종목에 대한 업데이트죠. 기본 틀은 바뀌지 않아요. 이 프레임, 기본 틀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새로 들어왔고 또 어떤 종목들이 목표에 도달했는지. 자, 목표에 도달한 종목들은 어떻게 될까요? 매수해야 될까요? 매도해야 될까요? 앵커님? 매도요. 매도입니다. 매도. 목표에 도달한 것들은 매도 자리에 온 겁니다.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않은 종목들이 수익의 기회가 되는 거죠. 제가 주식 매매 777 전략 안에 소개하는 종목들은 제재수, 기기, 스시에 부합하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목표에 도달한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어떤 관점에서 목표에 도달했는지를 안내드리고 동시에 어떤 종목이 새로 편입이 되었는지 어떤 근거, 제재수, 기기, 스시에 근거한 그 배경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도 이 기회를 통해서 수익의 기회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주식 매매 777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 앞에 7은 바로 7가지 매매 신호, 주식을 발굴하는 기준. 두 번째 7. 7은 매도에 자리 잡는 저항, 그리고 매수의 근거가 되는 지지. 그다음 마지막 7. 7은 차트인데 차트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한눈에 이것은 어떤 패턴이다라는 것을 분석할 수 있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7. 7은 제재수, 기기, 스시, 재무, 재료, 수급, 기술적 위치, 끼부림, 스케줄, 시나리오인데 왼편에 있는 재무, 재료, 이것은 펀더멘털 측면. 오른쪽에는 기술적 위치, 끼부림은 바로 테크니컬적인 측면.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 서로 협동하면서 주식을 끌어가는 겁니다. 어느 한쪽만 치중하면 돼요. 재무, 재료만 치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이 회사 재무가 이렇게 좋은데 왜 매도 시그널을 드세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무리 재무가 좋고 재료가 좋다 하더라도 누자 답벗 기준이 되는 기술적 위치가 아니라면 매도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 위치 또 재무적인 거, 재료적인 거 함께 맞물려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급 중요하죠. 당연히
개인의 수급으로는 주가 부양이 어렵다. 계속 끌고 가기는 어렵다는 거. 그다음에 스케줄이죠. 스케줄 일정입니다. 주식을 부양하는 기준, 일정, 정부의 일정이나 각계 기업의 일정들을 꼼꼼히 챙겨야 되죠. 그다음에 마지막엔 시나리오죠. 시나리오는 누자다법 기준에 의해서 목표를 정하고 목표가에 도달할 가능성, 그리고 그 시나리오 전략대로 목표에 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매도의 전략대로 대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주식 매매를 했을 때 아쉬움, 한탄, 탄식 이런 걸 많이 겪으셨죠. 거기서 매도할 걸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저기서 매수하지 말 걸.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매도할 자리와 매수 자리를 구별 못했기 때문이죠. 매도할 자리에서 매수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재수 기기수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는 것이 저항과 지지죠. 저항을 잡는 기준, 이제는 안 보고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 이제는 술술술 나와야 돼요. 중장기 이평선, 일목균형표, 자릿수 몇풀 피보나치, 쌍봉, 삼봉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지지는 뭐예요? 눈 감고 얘기해보세요. 함께. 자, 중장기 이평선, 일목균형표, 자릿수 몇풀 피보나치, 쌍바닥, 삼중바닥 이렇게 눈 감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우리가 매매하는 기준에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죠. 그죠?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눈으로 보게 되면 매도 자리도 놓치고 매수 자리도 놓쳐요.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어야 어떻게 매수하고 매도해야 될지 그것이 몸에 체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암기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눈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외우세요. 외우셔야 편합니다. 7가지 패턴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저를 통해서 이것이 어떤 차트인지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한눈에 통찰이 필요한 겁니다. 인사이트를 여러분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어떤 패턴인지. 7가지 패턴 안에 다 들어와요. 어떤 주식이든지 삼봉, 클라우드 니어, 일봉, 클라우드 니어, 주얼봉, 컵앤들, 급룰, 매집, 완전 바닥. 이 7가지 패턴 외에는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거면 충분합니다. 두꺼운 주식책 읽어볼 필요 있겠습니까? 그런 필요 없습니다. 주식책 읽어볼 필요 없어요. 기본적인 것만 잘 지키시면 돼요. 777 전략이면 충분합니다. 자, 제가 계속 거래했던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죠. 네. 노란톡방에서 37거래일 9할 타율 유지, 42거래일 9할 타율 유지, 47거래일 9할 타율 맞죠? 100종목 공략에서 10종목만 손실이니까 계속 9할 타율 유지합니다. 65거래일 마찬가지죠. 9할보다 더 높죠? 9종목만 손실이니까 70거래일 바로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거래해서 155종목 공략에서 10종목만 손실입니다. 10종목은 보합이다. 10종목이 보합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최근에 안내드렸던 종목들이겠죠. 그러니까 당장 안 움직이더라도 상승의 여력이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9할 타율이 넘죠. 최근에 1월 달에 하락했던 그런 시장들 다 겪어온 상황입니다. 지금 9할 타율을 유지하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777 전략을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777 전략 궁금하시죠? 자, 제재수 기기스시 7가지 저항, 7가지 자리, 7가지 지지 자리, 그 다음에 보는 것이 이제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여야 됩니다. 어떤 것이 7가지 패턴인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매매 전략에서 목표를 채웠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보시면 계속 목표를 채우죠. 목표 채우는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목표를 채웠는지, 어떤 기준에서 목표를 채웠는지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목표를 채웠던 종목 2월 15일까지 봤을 때 이렇게 목표를 채운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바로 오늘까지 봤을 때 목표를 채운 종목들이 4개가 또 늘어났습니다. 비추로테크, 코츠테크놀로지, 네페스, KTIS 이게 다 계속 편입됐던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이 어떤 기준에서 목표를 채웠는지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편입한 종목은 큐리언트인데요. 큐리언트가 어떤 패턴인지 여러분들께 퀴즈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큐리언트 어떤 패턴인지 여러분들 정답을 맞춰주십시오. 그러면 이 자료집 안에 종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종목들이 곧 돈인 거 아시죠? 종목들이 곧 수익의 기회가 되는 것들입니다. 이 종목들이 망라되어 있는 이 자료집을 다 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에 마지막에 이 큐리언트라는 종목이 어떤 패턴인지 꼭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삼봉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1, 2, 3 고점을 연결했을 때의 즉 고점 세 번째 봉우리를 만나는 자리 거기까지 채워가는 그 과정에서 수익을 노리는 겁니다. 자, 아미노르지스는 어디서 매수할 수 있었나요? 바로 여기서 매수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삼봉을 채우는 자리까지 봤는데 삼봉까지 왔죠. 물론 오버슈팅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빠졌으니까 삼봉 자리에서 매도 등을 하는 게 맞았죠. 그 다음에 코센이라는 종목
계속 저 산 하나 그어놓고 히든 종목으로 제가 안내드렸던 바로 그 종목입니다. 코센. 히든 종목으로 소개했던 종목인데 1, 2, 3 아직 삼봉이 오지 않았으니까 기회가 되리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계속 추적했는데 아직 삼봉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삼봉 자리에 왔죠. 저 수익 자리까지 무려 20%의 수익의 기회를 주었으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수익의 기회를 준 종목이죠. 제이스텍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 자리까지 왔습니다. 수익의 기회를 준 종목입니다. 자, 코치 테크놀로지 이제 이번 주에 수익의 기회를 줬다는 것입니다. 코치 테크놀로지는 지지난 2주 전 정도에 아마 편입이 됐을 텐데 코치 테크놀로지 일봉 상황에서 삼봉에서 딱 만나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페스 마찬가지입니다. 네페스도 편입을 했었죠. 네페스 편입했었는데 이거 AI 반도체가 오르면서 바로 어제 수요일 날 삼봉 자리에 왔습니다. 네페스는 정확하게 그 자리를 터치했죠. 그러니까 저런 자리에서 매도 대응을 잘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네페스 보유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네페스는 바로 1차적으로 저 자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 주봉과 월봉을 참고하셔서 2차 저항 자리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눌림목 자리니까 눌림목을 공략해 볼 만합니다. 삼봉 자리 단기 저항 자리였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클라우드 니어 이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저만 사용하는 용어지만 클라우드라는 것은 구름, 니어는 가깝죠. 이 구름이 만들어지는 것은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일목균형표 설정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설정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마우스 우측 버튼, 이 차트가 보이는 상황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지표 추가해서 일목균형표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여기에 일목균형표가 딱 있어요. 그렇죠? 여기 일목균형표.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 톱니바퀴가 있는 설정 버튼 누르시고 보조지표에서 일목균형표를 클릭하시면 이게 구름층이 나옵니다. 현대로템 구름층이 나오면서 이 뾰족 튀어나온 구름층이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클라우드, 구름층, 니어, 가까운 그것이 바로 누자 답봇이에요. 가깝지 않으면 입이 닿았으면 거기는 매도 자리니까 매수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제가 계속 안내를 드릴 거예요. 자, 보로노이 이것도 매수 공략하자고 했죠. 클라우드 니어 저 상단에 왔을 때 저 자리가 매도 자리였습니다. 매도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확 빠지잖아요. 무려 25%나 빠졌어요. 그런데 이 고점 자리 저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분들이 많죠. 여기가 바로 매수 포인트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상황에 보게 되면 호가 창액을 보게 되면 계속 매수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눈으로 따라가게 되면 매수를 쫓아가게 돼요. 그러나 이제 클라우드라는 것을 기준을 명확하게 갖고 있으면 그렇게 호객 행위를 할 때 거기서 매수하는 잘못은 범하지 않게 되겠죠. 아시겠죠? 매수와 매도 자리를 충분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손실 보지 않고 수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락하죠? 참고하세요. 센서뷰는 제가 매집이라고 안내드렸어요. 히든으로 안내드렸던 종목이죠. 매집 패턴이라 안내드렸고 클라우드 니어 저 상단까지 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센서뷰가 그 자리까지 왔을까요? 네, 왔습니다. 왔죠? 오고서 거기서부터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센서뷰 매집 패턴에서 클라우드 니어까지 경험시켰던 종목입니다. KTIS 이것도 우리가 새로 편입했던 종목이죠. KTIS는 새로 편입했던 종목인데요. 어떤 기준입니까? 클라우드 니어죠. 클라우드 일봉 상황에서 클라우드 니어 딱 만나고 거기서부터 하락을 하죠. 이런 것을 정확하게 체크해야 됩니다. 아, 거기가 매도 자리구나. 매도 자리 맞죠? 여기서 매수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컵핸들 패턴 보시죠. 컵핸들은 컵 만들고 그다음에 핸들. 자, 컵 모양, 컵에 이제 손잡이가 있잖아요. 컵 만들고 핸들 만들 이런 것이 컵 핸들. 컵 위드 핸들 베이스 패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엠벤처 투자가 컵 U자형을 만들고 핸들을 만드는 자리에서 목표를 잡을 때는 반드시 클라우드가 수반됩니다. 아시겠죠? 클라우드가 수반되는 클라우드 상단 자리, 거기가 매도 자리다. 매수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엠벤처 투자는 계속 더 컵핸들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핸들 자리가 또 매도 자리였고 그 자리까지 왔다. 그렇죠? 또 왔죠? 그러니까 저런 자리가 바로 매도의 자리다. 캠시스, 자, 캠시스도 히든 종목으로 들었던 종목입니다. 바로 이 바닥 자리에서 매수 들어갔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니어와 컵핸들이 일치하는 바로 그 자리가 매도 포인트였죠. 거기서부터 윗꼬리 달고 빠지는 겁니다. 자, 이 윗꼬리 달렸던 이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요? 호객 행위가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결과적으로만 이런 걸 보지만
이 호가창을 보게 되면 제가 표시한 이 범위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계속 매수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벌어지는 바로 전투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 눈으로만 쫓아가게 되면 계속 매수하는 패턴이 보이니까 거기서 매수하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돼요. 그런데 일봉 상황에서 이 클라우드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 여기가 매도 자리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매도 자리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자. 자, 비즈니스온 새로 편입한 종목입니다. 아직 컵 핸들 저 꼭대기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남아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룰. 금룰은 뭡니까, 앵커님? 금룰. 갑자기 눌림. 네, 우리는 갑룰이라 불러야겠죠. 네. 앵커님 아주 좋습니다. 그 일관된 자세가 너무 좋아요. 갑자기 눌리는 거. 하늘 때 이렇게 꽂아가지고. 좋았습니다. 네, 좋아요. 그래야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금룰은 급하게 누르는 건데 갑자기 누르는 경우죠. 갑자기 누르는 거. 이럴 때 우리가 당황하죠. 네. 매수의 포지션을 쥐고 있을 때. 두 가지 대응이 필요한 거예요. 자, 금룰이 일어났을 때에 제가 7가지 지지 자리 말씀드렸죠. 네. 지지가 되는 자리에서 기다렸다 매수하는 패턴. 두 번째로는 갑자기 눌렸는데 이미 나는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었다고 했을 때, 그때가 문제죠. 내가 손절도 못했어. 그랬을 때는 급눌 패턴이 제재수 기기 스시의 근거인지를 빨리 체크하세요. 물론 매수하기 전에 제재수 기기 스시를 찾아야 되죠. 그런데 잘못 매수하는 경우도 있죠. 네. 수급도 챙기지 못했고 재무 재료도 챙기지 못했는데 그냥 매수했어요. 그런데 눌렸어요. 눌렸는데 제재수 기기 스시에 부합한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런 종목을 한다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2차 매수 자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죠. 자, 2차 매수 자리를 잡는 기준 7가지 지지입니다. 중장기 이평선, 일목균형표, 구름층 하단, 그다음에 자릿수 면부터 피보나치, 쌍바닥, 삼중바닥. 이렇게 해서 2차 매수의 자리를 잡아서 평단을 낮추고 반등할 때 빠져나오는 겁니다. 금룰은 V자 반등이 나와야 돼요. 근데 V자 반등이 나오는 조건이 뭐라고요? 7가지? 7가지 패턴. 그러니까 제재수 기기 맞습니다. 스시. 제재수 기기 스시입니다. 금룰 패턴의 근거는 바로 반등의 근거는 제재수 기기 스시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대하TI 금룰 맞죠? 급하게 눌렀잖아요. 갑룰도 맞습니다. 갑자기 눌렀잖아요. 네. 이럴 때 당황하기 쉽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시간에서 많이 올랐던 겁니다. 시간에서 올랐으니까 갭상승에서 출발했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여기서 잘못 매수했다고 칩시다. 여기서 잘못 매수했어요. 갭상승할 때 매수했단 말입니다. 그럼 갑자기 눌려버리면 손절도 못하고 당황하게 되죠. 당황하지 말고 그다음에 지지 자리를 체크해서 지지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여기죠. 21선 자리. 이런 자리에서 2차 매수를 하게 되면 평단이 중간 가격으로 낮춰지죠. 맞죠? 근데 이 금룰은 V자 반등이 나오는 것의 핵심이 바로 제재수 기기 스시라는 거예요. 대하TI 철도 관련 종목이면서 수급이 좋았습니다. 금룰 패턴. 이럴 때 평단이 낮춘다면 그 위에 상승했을 때 여기서 수익의 기회를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물론 더 좋은 것은 금룰 나왔을 때 바로 바닥권에서 매수하는 거죠. 노란톡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닥권에서 매수했죠. 우리는 위에서 절대 사지 않았습니다. 금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해되시죠? 원준도 노란톡방에서 우리가 공략했습니다. 고점에서 한 게 아니라 갑자기 눌렸을 때 갑룰 패턴, 금룰 패턴이 나왔을 때 눌림의 끝자락에서 매수해서 바로 V자 반등 나올 때 매도했던 겁니다. 아마 노란톡방에 참여하신 분들은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이렇게 아래쪽에서 공략해서 이렇게 V자 반등 나왔을 때 매도했죠. 얼마나 짜릿했습니까? 금룰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매수했으니까요. 그다음 매집 형태는 뭡니까? 한눈에 보이죠? 한눈에 이렇게 제가 사각형 표시를 드렸는데 넥스트 아이라는 종목 매집은 절대적으로 가격이 하향하는 추세가 아닙니다. 절대로 옆으로 횡보, 개걸음 형태를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2개월, 3개월 또는 4개월 지속되는 패턴이죠. 그럼 우리는 언제 사는 게 좋아요? 매집의 끝자락에서 사는 게 좋죠. 네. 남들은 2, 3개월 동안 지쳤는데 우리는 끝자락에서 룰루랄라 하면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넥스트아이는 바로 100% 수익을 거뒀던 종목이죠. 오킨스 전자 제가 히든 정보로 드렸죠. 제가 이게 어떤 패턴입니까? 여쭤봤을 때 많은 분들이 매집이라고 답을 주셨어요. 예, 맞았습니다. 매집. 그 이후에 어디까지? 클라우드 니어까지 올랐죠. 클라우드 니어. 그렇죠? 클라우드 니어 상단까지 70% 수익입니다. 거기서부터 오킨스 전자는 하락을 했어요. 당연하죠. 클라우드 니어니까요. 거기가 매도 자리.
매수 자리와 매도 자리 이제 구분할 수 있으시겠죠. 다음 대한금속 이것도 히든으로 들었죠. 대한금속 어떤 패턴? 매집 패턴. 그리고 목표가는 어디입니까, 앵커님? 클라우드니. 맞습니다. 여기가 목표가라고 안내 드렸잖아요. 네. 여기까지 왔을까요? 네. 예. 점차 변화가 일어나죠. 결국은 왔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하락했죠. 매수 자리, 매도 자리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비추로테크 이거 히든 종목으로 들었죠. 3주 전에 들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비추로테크 매집 패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집 패턴 맞춰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컵앤들로 해주셨는데 그것도 제가 맞다 했습니다. 그렇죠? 컵앤들 맞죠? 이렇게 컵 만들고 핸들 만드는 자리 어디까지 더 이상 봐야 될까요? 여기서? 더 이상을 봐야 될까요, 앵커님? 안 되죠. 안 되죠. 여기까지만 보셔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컵핸들은 컵 끝에 꼭대기까지 오지 않는 겁니다. 핸들 자리까지만 오는 거예요. 거기서 윗골이 달리죠. 바로 이번 주에 이런 모양을 만들었던 겁니다. 자, 매도 자리, 매수 자리 구분할 수 있죠. 매집이 일어나는 바로 끝자락 여기서 매수하는 겁니다. 매도는 클라우드 디어 여기서 매도하는 거예요. 윗골이 달고 밀리죠. 여기서 매도했으면 얼마나 짜릿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주가가 빠지니까요. 아주 짜릿한 거죠. 자, 완전 바닥은 뭡니까? 완전 바닥을 잡는 것. 지하 1층이 있는데 지하 2층, 지하 3층으로 빠지는 것. 이것은 싸다고 살 때 싸다고 맞는 패턴. 제가 싸다고 패턴이라고 얘기하죠. 완전 바닥은 어떤 근거? 이것까지? 제재수? 그렇죠. 기기 스시. 제재수 기기 네. 스시에 근거한 종목이 바닥, 클라우드, 하단 이런 자리 왔을 때입니다. 네오위즈, 제재수 기기 스시에 근거한 종목이 주봉에서 클라우드 하단까지 왔어요. 클라우드 하단 보이시나요? 이거 클라우드 하단 맞죠? 네.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가 매수의 근거인데 한 가지 더 3중 바닥까지 만들어진 종목입니다. 거기서부터 3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이게 같은 네오위즈인데 네오위즈가 클라우드 하단이면서 동시에 3중 바닥 1, 2, 3 이해되시죠? 이런 자리에서 매수. 현대차는 제가 18만 원대에서 매수 안내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클라우드 하단이죠. 네. 제재수 기기 스시에 근거한 종목이 일봉에서 클라우드 하단을 채웠어요. 그래서 18만 원대 매수 안내를 아주 강력하게 드렸죠. 기억하시죠? 현대차. 그 다음에 얼마나 올랐습니까? 45%나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재무가 좋은 종목이 클라우드 하단을 채울 때 아주 기쁘게 사야 되는 겁니다. 기쁘게. 급등 나오죠. 자, 히든 종목 이제 어떤 패턴인지 곧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으로만 쫓아가게 된다면 성급하게 매수를 하게 되고 혹여나 발목에서 내가 이 종목을 잡았다라고 하더라도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타점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문가님만의 이 기법 안에서는 그 답을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런 자료집도 지금 또 준비가 되어 있죠. 새로운 종목들이 또 포함이 된 이 자료집을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퀴즈도 나갔는데요. 이 퀴즈도 꼭 맞춰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바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누르고 들어오시게 된다면 시장 흐름부터 이런 종목별 옥석 가리기까지 다 챙겨가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잠시 후에 화면으로 나가게 될 참여 방법 참고하셔서 빨리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참여 방법 할 수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제 히든 종목을 공개할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투자 강의해 주시면서 잠깐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새로 편입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네. 큐리언트라는 종목이에요. 큐리언트 많이 익숙하지 않은 종목인데요. 네. 자, 바이오 종목을 가져온 거거든요. 아, 2월 달, 뭐 지난 1월도 그렇지만 1월, 2월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네. 어떤 섹터들이 움직였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인공지능 반도체, 그다음에 저 PBR 섹터, 그리고 2차 전지 계속 순환매였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반도체, 물론 엔비디아의 훈풍 영향인데요. 인공지능 반도체, 또 IT 쪽, 인텔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테슬라 관련해서도 2차 전지 관련 쪽도 계속 돌면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전기 전자 섹터 이런 쪽인데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눌려 있습니다.
작년도 이제 연말 때 기대가 됐었습니다. 바이오 종목들은 사실 연말에 많이 올랐었으니까요. 네. 그런데 12월 달에 그 12월의 효과를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바이오 종목들이. 그렇죠?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에 많이 개인분들이 물려 있으세요. 특히 이제 코로나 때에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많이 올랐다가 이제 지쳐 있습니다. 바이오 종목들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가 기울어진 쪽에 계속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섹터는 순환매가 나와야 되거든요. 한쪽이 너무 치우쳐 있으면 우리가 저쪽을 못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섹터의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코스피는 이제 삼봉을 만나서 이제 조정의 형태, 그다음에 코스닥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 조금 더 상승하더라도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상황.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지만 추세선을 연결했을 때 이제 상승이 좀 더디게 갈 수 있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시장 전체적으로 글로벌 주식도 많이 상승하고 있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섹터가 이제 그 바통을 이어받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염두해야 되죠. 저는 그 바통을 이어받는 섹터가 저는 바이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큐리언트 이것은 이제 항암제, 항생제, 항염제 등 신약 개발을 하는 그런 기업이고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은 뭐냐면 4월 달입니다. 4월 달에 글로벌 암 전문학회 AACR이 미국에서 열려요. AACR이 뭡니까? 아메리칸 A가 뭐죠? Association for C Cancer Research. AACR, 캔서 리서치, 그러니까 암학회예요. 암학회가 열리는데 4월 달에 암학회 참여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주목해야겠죠. ABL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 알테오젠, 큐리언트도 참여를 합니다. 물론 시가총액이 좀 낮은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종목을 통해서 배우는 바가 있어야 돼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떤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까.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자, 이 종목이 어떤 패턴인지 보셔야 됩니다. 자,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들에게 오늘 소개했던 자료집, 종목들이 수록된 자료집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정답을 맞춰주셔야 돼요. 자, 큐리언트는 과연 어떤 패턴일까요? 바로 이런 패턴입니다. 이런 패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차트예요. 이 차트는 과연 어떤 패턴이고 어느 자리에 목표를 갖고 있을까? 이게 궁금하시죠? 목표가 정말 뚜렷하게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잘 들으셨던 분들은 어디가 목표인지 아실 것이고 이것이 어떤 패턴인지 아실 거예요. 자, 어떤 패턴일까요? 1번 클라우드 니어, 2번 컵 핸들, 3번 매집, 4번 삼봉. 자, 정답을 아시겠다 하는 분들은 정답을 꼭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요, 큐리언트였습니다. 바이오 섹터에서 챙겨주셨는데요. 4월 암학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주목을 해보자라고 해주셨는데 이미 옥석을 가려서 정답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어떤 유형인지 그 매매 패턴에 딱 맞는 그 퀴즈도 나갔으니까요. 이 퀴즈를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새로운 종목에 편입된 자료집도 무료로 나가게 될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신 다음에 7770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오사무엘 전문가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히든 종목까지 알차게 담아봤는데요. 아쉽지만 또 다른 이야기는 노란톡방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삼성전자가 인간의 지능에 가까운 범용 인공지능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관련주가 관심을 받았는데요. NCN과 에이징랜드 매도 시그널로 체크해봤고요. 히든 종목은 바이오 종목으로 순환매가 기대되는 큐리언트였습니다. 세세한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